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 이수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원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준비된 화면을 먼저 확인하시면서. 먼저요? 예. 보시죠. 자, 앞으로는- 앞으로 카페, 헬스장에서 이거 못 튼다. 방구 못 튼다. 예. 아닌가요? 예, 굉장히 아재 개그를 이런 식으로 막 네. 너무 아재향이 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예. 되네요. 공짜 음악이죠? 예, 정답은. 네. 이제 이게 무료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나가면 자영업자들 좀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 보수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정확하게는 이 카페나 주점 그리고 체력 단련장으로 돼 있는데요. 예. 뭐 헬스장, 뭐 요즘에 피트니스 클럽 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공연 사용료, 공연권료를 예. 부과합니다. 이것은 근데 작년 5월 달에 이미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렇죠. 8월 달에 통과가 돼서 1년 동안 유예를 한 다음에 올해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워낙 이제 뭐 학자들이나 관련 이 뮤지션들 단체들이 주장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예. 기존에도 이제 음악 공연권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좀 큰 데만 했어요. 예를 맞아요. 들면 뭐 단란 유흥주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포함을 시켰는데 원래 사실 이게 처음에 도입됐던 것은 또 그 한미 FTA 때 EU FTA 뭐 이런 거 진행이 되면서 이 저작권을 저작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런 게 실시가 했죠.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예,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큰 곳.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커피 전문점이나 뭐 생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대개 100제곱미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이번에 좀 변경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거 공연권이라는 걸 확인해 보자고요. 저작권은 대충 알고 있는데 네. 공연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그러니까 노래면 노래요. 예. 노래를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만약에 실현을 한다, 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원저작자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 분이 허락을 하거나 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때 설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상연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뭐 가창,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구연동 할 때 구연, 또 시를 낭독한다든지 상영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뭐 전달하거나라고 네. 했을 때 대체적으로 공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저작권을 공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연권이라고 할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 나와가지고 막 연주하고 뭐 아니면은 연극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뭔가를 이제 함께 듣자, 함께 보자 이런 건 전부 공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장을 공연 무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대학로를 가서 공연하는 것만 공연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물적 공간에 그리고 대상이 몇 명 있으면 예. 그 몇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뭔가를 들을 수 하게 있도록. 되면 공연이다. 그리고 공연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주장이죠. 의미가 좀 광의로 해석이 되는 데에서 공연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있잖아요. 네. 카페나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서 틀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돈을 내고 또 따로 돈을 내고 이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필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 저작권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그리고 대여권, 뭐 이렇게 제2차 뭐 저작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CD를 구입을 하시면 그 CD를 구입했을 때는 권한이 제한돼요. 예를 들면 복제를 하거나 배포하는 권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그걸 트는 것은 저작권에 해당이 안 돼요. 예. CD나 스트리밍 같은 경우, 특히 예.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음원 그 제공업자들이 대개 이 뭐 권리를 행사할 때도 예. 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송 권리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원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제 공간에서 틀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뿐이지 이중 부담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휴대폰에서 저 스트리밍 받아갖고 나 혼자 들으면 아무 상관이 아무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요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 둘이 듣는 것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연인끼리 들으면 아무 상관이 예. 없어요.
연인끼리 이렇게 비긴 어게인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건축학개론. 누군가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서 맞습니다. 남의 음악을 이렇게 틀어준다면 최소한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 근데 돈을 갖다가 보니까 50제곱미터 이하는 무료고 네. 그 이상이 될 때도 한 달에 뭐 한 4,000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 살펴보시면 50제곱미터예요. 네. 50제곱미터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치 단위로 15평 정도가 15평, 됩니다. 예. 그리고 15평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40%를 차지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상의 한 60% 해당되는 이제 그런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0에서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000원입니다. 예. 4,000원부터 최대 1,000제곱미터까지 2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간에 뭐 7,200원, 9,800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커봤자 사실은 한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정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는 4,000원에서 한 7,200원 정도를 예. 대체적으로 이 커피 전문점은 할 것 같고요. 예. 헬스장이 약간 좀 세죠. 가격이 세는데요. 예. 그래서 50에서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1,400원인데 원래는 50제곱미터에서는 이제 한 14,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예측은 약간 높고요. 그래서 최대 한 59,600원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60%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커피숍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까이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작권 단체들은 야 이건 너무 싼 거 아니냐 지금 무료 네.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너무 싸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7,000원 여기다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2,000원의 공연 사용료 받는 건 좀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4,000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네.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엄밀하게 기본 공연 사용권료하고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4,0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올해까지만 해도 한 7,530원이에요. 네. 근데 내년 같은 게 10% 인상이 돼서 8,350원입니다. 네. 그래도 이 훨씬 더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프랜차이즈점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맞죠? 예를 프랜차이즈점의 대표적으로 이 스타벅스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연권료에 관련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2008년에 맞아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네. 그래 똑같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CD를 구입하고 스트리밍을 구입했는데 왜 공연 사용권료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한 건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인정된다.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10년치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의 그 프랜차이즈점에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네. 1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만 원에서 4천 원밖에 안 내니까 이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프랜차이즈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무래도 거죠. 해외에서는 좀 더 폭넓게 공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커피 전문점이 한 3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호주는 2만 원.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15,000원이고 사실 이런 선진국들을 벗어나서 GDP를 약간 좀 비슷한 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스웨덴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일수록 중요한 건 많아요. 그렇게 내더라도 이게 돈이 대부분 유통업자한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드는 창작자한테 가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분배가? 실제로 분배 비율을 보게 되면은 좀 기가 막힌데 물론 대신 받아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각기 했는데 지금은 통합 징수 체제에 따라서 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편리해지긴 했지만 이 중간에 대신 이렇게 만들어주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작권 협회들이 강력하게 불만도 얘기하고 이제 개선 사항도 요구를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수익 분배 배율을 보게 되면 저작권자가 이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실현자가 보컬 및 연주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반 유통자, 예를 들면은 뭐 음악 사이트를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 대체적으로 이제 제작자라고 하는 건 소속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음반 유통자가 40%, 40%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번에 계정 수익 배분율에 따라 가지고 저작권자가 약간 올랐어요. 네. 12%, 실현자가 7% 갔는데 이걸 다시 보셔야 돼요. 저작권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로 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 4%밖에 안 되고요. 실현자 같은 경우도 결국엔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실제 창작자한테 들어가는 건 적다. 이렇게 보는 아유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그 공연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실제로 그 즐기는 향유의 그런 재미들은 줄어든다고 하고 강화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음원 수익 분배 구조에서 창작자가 실제로 받는 게 없다면 근본적인 구조를 좀 한번 뜯어 고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